요즘 잘 어울리는 커플 보면은 흔히 하관 운명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얼굴을 딱 봤을 때 먼저 딱 읽히는 뼈대, 그 중에서도 이런 하관 구조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닮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조신세님이어도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조금만 잘생겼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런 하관 발달형 얼굴에서는 중요한 건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예요. 양악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알아서 먼저 요즘에는 코 수술을 통해서 하관을 극복하려고 많이들 상담을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요즘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가 된 두 분이 있는데요, 혹시 사진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화제되기 전에 한승연의 포를 제 와이프가 보는 거 딱 한 편인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마침 딱 그 생각부터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현 씨 안 닮았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걸 느끼실 정도면은 시청자들은 당연히 이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조신세님 유튜브에도 백현님이 출연을 하시고 막 댓글에도 진짜 닮았다, 송백현님이 너무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닮았는데 한 명은 되게 잘생겨 보이고 한 명은 개그맨이시니까 네네. 원장님한테 한번 얼굴 분석 좀 부탁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 이 두 분이 뭐 완전히 똑같이 생긴 얼굴 뭐 이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닮았다. 이게 이제 꼭 눈, 코, 입 하나하나가 물론 같을 수도 있죠. 이분들은 딱 같다가 아니기 때문에 PD님도 그런 좀 다른 점도 느끼는 건데 이 두 분은 결국 그런 하나하나 꼭 집어서 같다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얼굴형이나 턱선 그런 분위기에서 좀 나오는 이미지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닮았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의 얼굴은 왜 닮아 보이는지 그리고 왜 성백현님이 조금 더 잘생겨 보이는지 성형외과 전문의 시각으로 분석해 드려 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닮은 꼴은 눈, 코, 입이 똑같아서 생기는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얼굴을 딱 봤을 때 먼저 딱 읽히는 뼈대, 그 중에서도 이런 하관 구조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닮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잘 어울리는 커플 보면은 흔히 하관 운명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 말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상에서 턱선, 뭐 턱끝, 입 주변, 아래 얼굴 이런 차지하는 비중이 이 이미지를 반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특히 이 남자 얼굴은 턱과 아래 얼굴 이 주는 인상이 굉장히 커요. 눈이 예쁘다, 코가 높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 실제 사람 인상을 강하게 딱 정하는 거는 턱선, 턱끝, 이런 하관 길이, 입 주변, 이 아래쪽 이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 코, 입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하관이 주는 이런 느낌이 비슷하면 사람들은 쉽게 닮았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 두 분도 눈, 코, 입이 똑같아서 닮아 보이는 게 아니고 얼굴 아래쪽의 구조와 인상이 먼저 비슷하게 읽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닮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먼저 성백현 씨 얼굴부터 볼게요. 한승연의 포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얼굴 전체 구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와요. 가장 두드러지는 건 하관이에요.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턱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인상을 주고 의학적으로 이 하악의 발달은 흔히 말하는 이 주걱턱에 해당되는 케이스고,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하관이 강조되고 그게 남성성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 얼굴 전체 비율이 다소 좀 길어요. 이 세로가 더 발달한 편이고, 그래서 이목구비가 거기에서 딱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배치가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마냥 또 막 길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눈, 코, 입이 올려 있는 거에 비해서 중안부가 조금 광대가 좀 넓어가지고 좀 여백미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얼굴 비율에 비해서 코도 좀 크기가 있는 편인데 이 콧대가 있는 편이고 매부리 느낌도 살짝 자연스럽게 좀 잘생기게 있는 코예요. 콧구멍 쪽은 약간 용코 느낌이 있어서 콧구멍이 비교적 큰 편이라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약간 좀 보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좀 전체적으로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는 얼굴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백현 씨 얼굴은 이런 정형적인 뭐 아이돌형 미남 이런 것보다는 조금 거리가 멀게 골격과 하감이 딱 존재감이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좀 더 남성형적인 얼굴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단순히 잘생겼다 보다는 개성있고 기억에 남는 얼굴로 좀 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조진세 씨가 가진 하관 중심 인상과 겹치면서 두 분이 더 닮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조진세 씨를 보면요,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 때문에 강렬한 표정 연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얼굴 구조 자체를 보면은 좀 성백현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핵심은 당연히 하관이고요. 아래 턱이 똑같이 발달을 해서 정면, 옆면 모두 하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분도 얼굴 세로 길이도 마침 좀 길고 이목구비가 뭐 눈매는 다소 흐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굵직해서 인상이 좀 강한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관만 넓고 길다 이게 아니라 중안부도 광대가 좀 발달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여백이 주는 어떤 비슷한 분위기 때문에 더 닮아 보이게 만들고 있고요. 코도 사실 자세하게 보면 성백현 씨가 조금 다른 코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 비율에 비해서 큰 편이고 이 콧구멍 형태도 약간 용코 형태로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성백현이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고 반면 비주는 조금 잘라들어 보이고 거꾸로 조진세님은 약간 비주가 처져 보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분명 다른 코인데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비율과 느낌이 되게 비슷한 느낌을 코에서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단순히 뭐 분위기 스타일 이런 게 비슷해서라기보다는 얼굴 구조, 하관의 발달 또 전체적인 눈, 코, 입의 배합이나 여기서 주는 인상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왜 성백현님이 더 잘생긴 걸까요? 두 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나 이런 건 비슷하긴 한데 약간 디테일에서 그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관이 조진세님이 조금 더 발달돼 있어요. 특히 이 입술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턱이 좀 더 발달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생겼다라는 게 뭐 아이돌형 좀 테토남형 이게 있지만 여기가 길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눈매 같은 경우에도 조진세님은 조금 졸려 보이는 좀 흐린 눈이고 그리고 성백현님은 눈매가 좀 뚜렷해요. 그러니까 인상이 강하니까 좀 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코도 비슷한 듯 다른데 약간 조진세님이 조금 더 여기가 좀 두터운 복코고 성백현님은 그래도 동양인 코 치고는 물론 두툼하긴 한데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의 모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이 눈, 코, 턱에서 나는 한 끗 한 끗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좀 더 잘생긴 얼굴과 아닌 얼굴 이렇게 갈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진세님이어도 조금 억울할 것 같다. 조금만 잘생겼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하관이 네. 발달되신 분들 조금 성형외과적으로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제로 이런 하관 발달형 얼굴 가진 분들이 실제 고민들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은 무표정을 있는 건데 주변에서 화났냐, 뭐 불편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강한 느낌을 좀 없애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좀 하관이 발달한 건 동일한 어떤 맥락이긴 한데 얼굴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하관이 발달한 분들이 세로 길이가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관이 발달하다 보니까 입술도 좀 돌출입점 보여요. 그래서 실제 치아 자체가 나온 돌출입인데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관 구조 자체 때문에 입이 툭 튀어나와서 뭔가 불편하거나 삐져 보이는 이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다 골격이 만들어내는 인상이고요. 이런 얼굴의 경우에는 하관이 또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팔자 부위가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중안면 자체가 물론 들어간 분들도 있지만 중안면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진 않는데 하관이 나오면서 그런 대비로 그렇게 느껴져서 사실 팔자를 뭔가 채우기가 애매한 분들 자꾸 팔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이런 분들 중에 많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굴형 자체가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백현 씨도 조진세 씨도 충분히 개성 있고 매력적인 얼굴인 게 맞고 다만 본인이 그런 어떤 골격에서 불편함이나 콤플렉스를 느끼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뭐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관 발달이 주된 고민인 분들한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보는데요. 기능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씹는 게 불편하고 뭐 치아 교합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양악 수술이나 부정교합 교정 이런 거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데 외형적인 인상이 고민이라면은 조금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상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관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팔자나 중안면이 꺼져 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막 양악 수술이랑 큰 어떤 그런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중안 볼륨을 먼저 보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면서 뭔가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든 지방 이식이든 이런 식으로 좀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하관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면서 인상도 훨씬 좀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요. 또 하관이 나온 분들 중에 이 코와 입술을 이루고 있는 이 비순각이 있어요. 여기만 좀 교정을 해줘도 얼굴 인상 많이 달라져요. 코끝을 세워주면서 비주내리기나 비순각을 채워주는 수술 방법들을 좀 자연스럽게 배선만 해도 돌출된 하관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굳이 뼈 수술을 크게 안 해도 전체 밸런스가 확 잡히게 돼요. 눈 얘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이 하관이 강조된 얼굴에서는 눈매가 졸린 것보다는 또렷할수록 전체 인상의 밸런스가 좋아져요. 제가 아까 잠깐
송백현님과 조진세님 그 눈매 차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매가 또렷하면은 하관의 시선이 다소 좀 분산시켜서 얼굴이 좀 더 균형 잡힌 효과를 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관 때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를 눈이 좀 더 잘생기면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은 이런 하관 발달형 얼굴에서는 중요한 거는 하관만 무조건 딱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예요. 어디를 뭐 줄이느냐 이것보다 다른 곳을 상대적으로 보완을 해서 전체 균형을 잡느냐가 결과를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양악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알아서 먼저 요즘에는 코 수술을 통해서 하관을 극복하려고 많이들 상담을 오세요. 네, 오늘 영상 보면 느끼셨겠지만 얼굴은 진짜 눈, 코, 입 딱 이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잘생겨 보이는 것도 닮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전체 조화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한 부위만 딱 보지 않고 얼굴 전체의 균형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재밌는 이유도 단순히 닮았다 안 닮았다 이걸 넘어서 사람 얼굴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어떤 구조가 인상을 만들고 기억에 남게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얼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